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판 사건 이후에 발생한 기이한 사건을 시작으로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한 친구가 혼란에 휩싸여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한 친구가 기이한 사건 이후 자신에게 전해지는 신비로운 편지들로 인해 괴로워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적인 장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에 기입하는 추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오싹한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보아요. 카네모 사건 이후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카네모 사건 이래 나는 미묘한 영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관련된 일로 친구들에게 장담을 받는 일도 종종 있었죠. 영건이 여곤 해도 나는 그저 보이는 것뿐이라 이야기만 들어줄 뿐이었지만다. 그래도 개중에는 기분 탓이거나 이야기만 들어줘도 해결될 만한 것들이 꽤 있어서 나름대로는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그날 저녁 나는 친구 제이가 불러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개인의 축구부 소속이었는데 축구부 소속인 Y가 기묘한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 데르반이 이미 제이와 Y가 와 있었습니다. 딱히 동아리 활동은 안 하던 나였지만 제이가 뛰는 시합을 구경하러 갔다 Y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Y는 눈이 크고 귀여운 아이로 축구부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Y는 평소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림자만 드리우고 연인 채웠습니다. 미안하다 이다. 내 얼굴을 보더니 제이는 곤란하다던 듯 창가부터 건너왔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좀 위험한 일이다. 왜 그러는데? 나는 제이의 말을 받아넘기고 Y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Y는 롤것 같은 얼굴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9월 24일 Y는 한밤중 자기방에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Y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자취를 해 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도 여자아이 혼자 자취다 보니 걱정이 많았을 터입니다. 1층에는 집주인들이 잠시 거주하고 있고 현관은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있는 방비가 철저한 곳이었죠. 원래는 꽤 낡은 아파트였지만 나중에 방범을 강화한 문안입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2시 45분. 왜 이런 애매한 시간에 일어난 걸까 갸우뚱거리며 Y는 화장실이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현관 너머 복도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들으니 그것은 발소리였죠. 고도나 하이처럼 뒤꿈치가 딱딱한 신발 소리였습니다. 이런 늦은 밤에 누가 지며 오는 걸까? Y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돌아왔나 보다 싶었다고 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발소리가 정확히 Y의 집 현관 앞에서 멈춰집니다. 그리고 철컹하고 무언가가 모래 달린 우편물 구멍으로 쓱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현관문 아래쪽에는 우편물 구멍이 달려있던 겁니다. 구멍으로 들어온 무언가는 그대로 신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편입니다. 문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뭐야, 집배용 아저씨구나. Y는 잠시 안심했지만 곧 그럴 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시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49분. 아무리 적응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간에 배달으로 올 집배원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Y는 겁에 질려 침대에 기어들어가 아침이 올 때까지 벌벌 떨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고 겨우 주변에 다가오자 Y는 침대에서 나와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우편은 평범한 엽서였습니다. 조심스레 주워 행선지를 확인해왔다고 합니다. 토야마 나오니나. Y는 안심했습니다. 일단 자기한테 온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엽서를 뒤집어 뭐라고 써있나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Y는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엽서 가장자리가 있을지 정도 폭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백인 와중에 한가운데 반전이 느껴지지 않는 이제된 글씨가 한 줄. 9월 27일 19시 32분 사마. 이렇게만 적혀 있었답니다. Y는 누군가 지각반 장난을 하는 모랄 여겨 그 엽서를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엽서에 관한 건 잊고 평범한 생활을 보냈죠. 9월 27일 역시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9월 28일 그날은 휴일이라 Y는 친구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달러우 연휴 때 계획이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이야기 등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문득 시선이 닿은 TV를 보고 Y는 믿을 수 없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오후 7시 30분경 30세 토리야마 나오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Y는 현재 경찰에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 엽서에 적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Y는 당황해서 급히 집으로 넘어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Y는 현관 구석에 놓아뒀다 쓰레기 봉투 안을 뒤졌습니다. 그 엽서가 온 이후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었으니 그 봉투 안에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엽서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엽서에 적혀 있었던 이름은 맞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무심코 안을 쉬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될 일이 없었던 거지. 내가 입을 열자 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4번이나 같은 일이 있었다고 벌써 5명이나 죽은 거라.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 나간 살만하고 보는 게 맞지 않아? 경찰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살인범일 수도 있고. 나와 제이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Y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죽은 사람들의 사이는 모두 다 반맞는걸? 찾아봤지만 심장마비에 교통사고에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 살해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힘들고 다들 사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은 없었으니까. 거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게. 제이는 그렇게 말하고 Y에게 눈짓했습니다. Y는 조금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걸 본 순간 내 등골에 오싹한 담달이 스쳐지 닿았습니다. 평소 안 좋은 것과 많으실 때면 느꼈던 그 기분 나쁜 담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앞에 있는 가마에 들어있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렬했고 그와 가장자리가 검게 칠해진 엽서였습니다. 10월 26일 2시 0분 사막.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Y는 고개를 끄덕인다 엽서 앞면을 보여줬습니다. 키토 Y 콘이다. 수신인 안에는 Y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엽서만은 서면 쓰지 않는 거라. 다른 엽서들은 전부 어디론가 써놔졌는데 이 엽서만은 계속 남아있어. Y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주은 뭐라? 나는 그 엽서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분위기에 무심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저께 밤에 우리 더 빨리 정담하러 오지 않았던 거라? 이거 진짜 위험한 거라고. 내려 소리를 지르자 옆에서 제이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들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나는 냅킨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심호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역을 다룬 힘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와봐야 제대로 들어지지도 않을 테고 애시당초 경찰이 다룬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봤을 때 2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Y는 무슨 이유로든 죽어버리겠죠. 잠깐만 기다려줘. 나는 제이와 Y에게 그렇게 말하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만한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건 아니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한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듯 잠잡고 있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거다. 전에 오목으로 스님이 젖은 부적이 있지? 그걸 옷가물 구멍이랑 문고리, 방 창문마다 죄다 붙여. 아마 그러면 초대를 받아오는 스님의 일종 밑에다. 반해적으로 드리지 않나 한 나쁜 지전 안 할게야. 할아버지, 밤새도록 밖에 있는 건 어때? 안 된다. 밖은 더더욱 안 돼.
사각으로 공하는 문이 없으니 그냥 어디까지나 따라올 때다. 나는 J와 Y에게 먼저 Y네 집으로 가 있으라고 말한 뒤 우리 집에 부적을 가지러 갔습니다. 5억으로 1승입니다. 한이모 사건대에 나와 K의 불제를 맡았던 스님입니다. 평상시에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는 데다가 아내도 있고 이혼 경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영능력 하나는 확실하죠. 매력 비실을 보게 된 후에는 부적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부적을 들고 Y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밤 8시, 방에 들어서자 새파래진 Y와 K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밤한 창건과 현관 문고리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제시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긴장하고 있던 탓인지 시간은 소살같이 멋져 어느새 시계 바늘은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알아챈 것은 Y였습니다. 왔어. 벌벌 떨면서 Y는 침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내 등에는 차가운 오호감이 입대졌죠. 발소리가 방 앞에서 멈추섭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옷감물 구멍에 부적을 안 붙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적을 붙일 용기는 없었죠. 뭐가 들어올 것인지 나와 제인의 옷감물 구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디토시 편지왔습니다. 문 너머에는 감정 없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디토시 편지왔습니다. 노코와 말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숨죽이 제 정원을 살필 뿐이었죠. 한동안 노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그대로 작아져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겨우 안심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입으로 뒤집어 쓰고 있던 Y도 얼굴을 내밀고 안도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현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겁하고 말았죠. 우편물 구멍 뚜껑이 열렸었고 밖에서 눈알 2개가 우리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있잖아. 방금 전과는 다르게 거칠고 사나운 목소리가 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울음소리도 짙들려 나갈 기자로 격렬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와 동시에 발 안의 창문이나 창문이 하나같이 덜컹대며 소리를 외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Y는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잃어버렸죠. 나머지는 그저 Y에 엎드린 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을 차리니 주변은 이미 달걀질 후였습니다. 나머지는 당황해 Y의 상태로 확인해봤지만 Y는 정신을 잃었을 뿐 세면에 지장은 없었죠. 그렇게 큰 소란이었는데도 리춘 집주인은 물론이고 옆방 사람도 간밤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Y는 그 후 그 아파트는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그 후에는 별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Y가 그런 일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당시 우리 학교에는 이상한 주술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우편함에 새벽 2시 49분 질문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가장자리를 검게 칠해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닮아온다는 겁니다. Y는 그 주술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상대는 Y가 좋아하던 선배의 여자친이고 나는 한산에 맑던 Y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종종 듣는 말이지만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조심하세요. 저주를 한다는 건 상대와 나, 도미의 무덤을 파는 짓이니까요. 여러분이 보셨듯이 기이한 사건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편지의 등장과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은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연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들려주세요.